제3장 서비스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전략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서비스 경쟁 전략과 경쟁 국면, 세 번째는 서비스 운영 전략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전략의 의의입니다. 서비스 전략의 개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 바로 서비스 전략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전략은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전략이고, 서비스를 향해 노력하도록 조직 원리로서 정한 전략이 바로 서비스 전략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전략에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에는 미션이라고 하는 조직에 존재하는 이유나 조직의 미래 모습인 비전이나 또 오브젝티브, 목적과 목표가 있겠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전략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략의 기본적인 요소에는 미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비스 전략이 왜 필요하냐? 결국은 경쟁 시장에서 서스테이너블, 지속적인 경쟁 우위, competitive advantage, 그 경쟁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 전략을 제대로 잘 수립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기업의 메시지를 고객에게 창조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내부 고객의 주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시장 조사, 마켓 서베이나 corporate culture, 기업 문화 또는 조직원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서비스 전략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시장 조사나 기업의 사명, 조직을 선도하는 가치관 중심의 내용인데, 결국 서비스 전략의 내용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고객 중심의 시장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미션, 조직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현장 또는 사업 방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사의 행동 방침을 명시하고 철저화시키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경쟁 전략과 경쟁 국면과 관련해서 서비스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게 뭐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봐야 될 내용이 지속적 경쟁 우위 SCA에 대한 개념입니다. 기업이 무한 경쟁 상황 하에서 장기적으로 존속하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은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로서 서비스 기업이 경쟁사의 서비스와 구별되는 독특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쟁상의 우위를 유지, 강화해 가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쟁 관계가 있는 타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업이 고객한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다른 기업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성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대체 불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 이 네 가지가 바로 지속적 경쟁 우위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경쟁 우위의 원천입니다. 차별화된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차별화된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와 차별화된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운영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비스의 다양성이나 복잡성을 변화시켜서 동일한 운영 전략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경쟁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운영 전략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경쟁 우위 원천 두 번째는 규모의 효과입니다. 기업 특유의 경제나 서비스 특유의 경제 또는 입지 특유의 경제에 기초해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됩니다. 서비스 특유의 규모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원가와 수요의 시너지입니다. 원가 절감이나 수요 증가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해야 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저가격 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 이코티입니다. 우리 이코티는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본 이코티. 고객들의 마음속에 어떤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형성됨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증가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브랜드 이코티에 해당하는 것들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품질, 브랜드 심볼, 또 상표명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관계입니다. 고객 관계의 어떤 경쟁 우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능적인 서비스 품질 전략을 있어야 되고 개별화 전략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공간적인 선점입니다. 고객이 가장 편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결국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 특정 장소에 독점권을 획득하는 것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서비스 환경입니다. 서비스의 경험적 비분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서비스 환경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의 유형적인 증거 요소를 가리킵니다. 여덟 번째는 정보 기술입니다. 인터넷 정보 시스템 등 전자수단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 결합하고 저장, 전송, 처리, 검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즉 오늘날 이러한 온라인 주문 입력이나 또는 온라인 재고 관리라든가 고객 관계 관리 또는 일렉트로닉 커머스, 전자상거래 등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원적인 경쟁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포터헤드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세 가지 전략이 있죠. 첫 번째가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최신 시설이나 고도의 자본 집약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원가 통제가 강화되고 혁신적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저원가가 가능하고 또 효율성이 올라가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전략이 바로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원가 고객을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객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것이 그 원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적인 요소가 늘어나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요소를 감축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네트워크 비용을 감축하는 것. 네트워크가 점점 확장이 되면 결국은 비용이 늘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원가의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을 감축시키는 것이고, 서비스의 어떤 오프라인을 운영하는 것. 결국 이제 네트워크를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 오프라인을 운영한다고 하는 거와 관련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원적인 전략은 원가의 전략이 첫 번째로 하면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이죠. Differential Strategy죠. 경쟁사와 차별화되고 독특한 것으로 인식되는 무언가를 창출하는 전략이 바로 차별화 전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한다거나, 뭐 기술을 가지고 차별화한다거나, 제품의 특징을 가지고 차별화한다거나, 고객의 서비스를 가지고 차별화한다거나, 판매망을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차별화를 하겠죠. 첫 번째는 무형을 유형화하는 걸 통해서 차별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표준 제품이지만 그것을 고객화하는 것을 통해서 차별화할 수도 있겠고요. 또 perceived 인지된 위험, 리스크를 감소시켜서 차별화하는 것도 있고요. 사원의 교육을 철저하게 함으로 해서 차별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서 차별화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커스 스트래티지 집중화 전략입니다. 특정 고객 집단 또는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지역, 시장 등 한정된 영역에서 기업의 경영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바로 집중화 전략입니다. 원가의 전략과 차별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대규모 시장을 상대로 하지만 집중화 전략은 처음부터 특정 시장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한된 목표 시장에 효율적, 능률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의 첫 번째는 어떻게든지 고객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객을 확보하는 방안이 됩니다. 고객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차별화된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이용 가능성, 편리성, 신뢰성, 개인화, 가격, 품질, 브랜드 이미지, 안전, 속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이고, 고객을 확보할 때 이제 나오는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자격 요건 또는 서비스의 승리 요인 및 실패 요인입니다. 퀄리피케이션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자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 차원의 어떤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바로 자격 요건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서비스의 승리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경쟁사 간의 어떤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격을 가지고도 이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편의성을 가지고도 경쟁사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프리스테이지 명성을 잘 쌓아서 명성을 통해서도 어떤 조직이 어떤 서비스와 경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승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반대는 이제 실패인데, 서비스가 실패되는 요인은 뭘까? 고객의 기대 수준에 미달되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신뢰성이 경쟁사보다 못한다거나 개인화가 덜 되어 있다거나 속도가 늦다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서비스는 실패하기 때문에 뭐니 해도 최소한의 자격 요건, 퀄리피케이션을 갖춰서 서비스에 있어서 승리를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기업 경쟁의 단계적인 국면입니다. 1단계는 서비스 가능 단계,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가능 단계를 넘어서 숙련 단계로 올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차별화 단계로 가는 것이고, 4단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세계 수준의 단계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4단계에 가지 못하고 3단계 쪽에서 머무르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의 4단계 경쟁 국면입니다. 그 서비스 기업의 4단계 경쟁 국면을 보면 서비스 가능 단계, 숙련 단계, 차별화 단계, 세계 수준의 단계라고 했는데, 평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가능 단계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은 성과보다는 다른 이유로 서비스 기업을 후원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숙련 단계로 가면 고객들은 기업을 찾지도 피하지도 않는 단계고, 차별화 능력 단계에서는 고객은 만족에 대한 평판에 따라서 기업을 찾는 단계가 해당이 되고, 세계 수준의 단계에 가면 기업명이라고 하는, 기업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탁월성과 동일시 되면서 서비스는 단순히 고객 만족으로만 끝나지 않고 고객에게 즐거움도 주고 경쟁자 수준까지 고객 기대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서비스 가능 단계에서는 운영 방식이 기껏해야 반응 정도, 경쟁사의 반응, 고객의 요구에 반응하는 정도로 멈춘다고 하면, 숙련 단계는 평범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차별화 단계에서는 탁월한 운영 방식이 계속되면서 세밀한 고객 집중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관리와 시스템으로 강화되는 단계가 해당이 됩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 세계 수준의 단계에 가면 운영 방식이 신속하게 학습되고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서비스 전달 단계를 습득해서 경쟁자를 능가하는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서비스 가능 단계는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매우 가변적이다. 이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항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매우 가변적이니까 이제 항상 높은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숙련 단계로 가면 한두 가지 중요한 차원에서 일관적인 약간의 어떤 고객 기대를 만족시키는 단계고, 차별화된 단계에서는 다차원에서 일관적인 어떤 고객의 기대를 능가하는 단계고, 세계 수준의 단계에서는 고객 기대를 높이고 도전 과제를 탐색해서 계속적인 개선이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단계가 세계 수준의 단계가 됩니다. 지원 부서는 서비스 강화 단계에서는 격리실에서 한다고 하면, 숙련 단계는 서비스에 기여하는 전체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중요시되나 여전히 별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숙련 단계고, 차별화 단계에서는 전방 부서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고, 세계 수준의 단계에서는 혁신적이고 부서 능력을 개선시키고 기회를 창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서비스 가능 단계는 불특정하며 최소 비용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 숙련 단계는 기본 욕구에 따른 시장을 세분화하고, 차별 단계에서는 욕구의 다양성이 파악된 개인들의 집단으로 보고, 세계 수준의 단계에서는 가상현실이나 아이디어나 기회도 자원으로 봅니다. 신기술 도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불가항력의 조건에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 보고, 신기술 도입이 숙련 단계에서는 비용 절감이 판단된 경우에 해당이 되고, 차별화 능력 단계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계고, 세계 수준의 단계는 최초 실행이 자원이고 경쟁자가 할 수 없을 것을 수행하는 능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노동력은 서비스 강화 단계가 부정적인 제약이라고 한다고 하면, 숙련 단계는 효율적인 자원으로서 훈련되어지고 절차를 준수하게 됩니다. 차별화 능력 단계에서는 대안적인 절차 중에서 선택이 필요하고, 세계 수준의 단계에서는 혁신적이며 절차를 창출합니다. 일선 경영진들은 근로자를 통제하게 되고, 숙련 단계에서는 공정을 관리하고, 차별 단계에서는 고객에게 귀를 기울이고 근로자를 지도 격려하며, 세계 수준의 단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차원으로서 최고 경영진은 일선 경영진에게 조언하고, 멘토들은 일선 경영진이 경력 성장을 향상시키는 것을 하게 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서비스 운영 전략입니다. 서비스 운영 전략의 유형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원가 효율성 전략, 즉 코스트 에피션시를 수행한 단계는 건데, 경쟁 업체보다 저원가 고수익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고,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정보기술을 이용해 한다거나 체인화를 통해서 운영 효율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운영 전략의 두 번째는 개별화 전략입니다. 커스터마이제이션 한다는 얘기죠. 개별 고객의 특정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이나 기술 자문 컨설팅을 한다거나 환자별 진료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품질 전략입니다. 기능적 기술적인 품질을 강화하는 전략이고, 여기서 기능적인 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성이나 확신성, 공감성, 즉 과정의 퀄리티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질은 유형성이나 신뢰성으로 아웃컴, 결과의 퀄리티 중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전략적 포지션 맵을 보면 원가 효율성, 서비스 품질, 개별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보는데, 여기서 기술적인 품질이나 기능적 품질은 서비스 품질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A 기업의 경쟁 전력 대안을 보면 경쟁자가 없는 기능적
품질에 초점을 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원가 효율성 전략의 강화를 통해서 경쟁 우위의 확보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 전략의 강화로 개별 고객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원가 효율성 전략입니다. 원가 절감을 통해서 저원가 구조를 지향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다양성과 복잡성의 축소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원가 효율성 전략은 운영 목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멀티플렉스 도입으로 인력과 공간 활용성을 증대합니다. 두 번째는 설비의 입지와 배치입니다. 다유당 생산비 감소와 높은 매출고를 유도하는 방안이고, 고객 접촉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에게 편리한 곳에 위치하게 하고, 고객 지원 부분은 자본 투자가 적게 들고 임대료가 싼 곳에 입지하게 해서 설비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직무 설계를 하는 방식은 최대한 생산지향적인 설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고객 접촉 부분을 최소화하고 지원 부분을 최대화한다거나, 서비스 제공 절차를 표준화한다거나, 분업과 전문화를 한다거나, 종업원의 직무 순환 교육을 한다거나, 전산화나 자동화한다거나, 업무를 일괄 처리한다거나, 전문 공급업자에 의한 요소 구매를 한다거나, 셀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개별화 전략입니다. 서비스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다양성 모두가 높은 전략을 말합니다. 주로 전문 서비스에 적용되고, 개별화 전략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설계를 요한다는 점입니다. 개별화 전략의 운영 목표는 서비스 개별화와 고객 지향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접촉 부문과 지원 부문을 분리하고, 또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활용해서 지원 부분의 단위 소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별화 전략의 입지와 배치를 보면 고급 이미지 지역에 입지한다는 점,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향에 대한 배치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개별화 전략의 직무 설계는 고객 지향적으로 설계됩니다. 특히 고객 접촉 부분을 중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객 지원 부분을 표준화합니다. 전산화나 자동화나 시스템화를 활용하게 됩니다. 서비스 품질 전략입니다. 기술적인 질과 기능적인 질, 즉 기술적인 품질, 기능적인 품질을 강조한 전략이고, 기술적인 품질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다양성은 낮고 복잡성은 높고, 즉 서비스의 전문화와 관련된 이야기고, 기능적인 품질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다양성은 높고 복잡성이 낮아서 상호작용성, 인터랙티브를 제고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서비스 품질 전략의 운영 목표는 기술적인 품질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결과의 질의 극대화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 지원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설비 투자를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기능적인 질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과정 질의 어떤 극대화에 관심을 갖는 건데, 이것은 바로 고객 접촉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고객 접촉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개념입니다. 입지와 배치와 관련해서는 고급 이미지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고객 지원 부분은 저렴한 지역에 입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직무 설계 차원에서 기술적인 질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감독 기능이나 결과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서비스를 표준화하게 됩니다. 즉 서비스 절차와 업무 지침서에 의거하는 서비스 표준화를 지향하는 점이고, 종업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거나 고객 접촉 부분의 최소화나 지원 부분을 최대화하고, 분업과 전문화, 업무의 일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능적인 질과 관련해서는 접점 종업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과정질에 초점을 맞추고, 일선 종업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파워먼트를 강조하고, 고객 접촉 부분을 강화하거나 지원 부분을 표준화하거나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 설계를 하고, 고객 관계 및 대인 관계 교육을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직무 전문화와 분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 3-2에서는 서비스 운영 전략의 운영 방안입니다. 그래서 운영 전략은 크게 원가 효율성 전략, 개별화 전략, 서비스 품질 전략이 있는데, 서비스 품질 전략은 다시 이제 기술적인 품질 지향 전략, 기능적인 품질 지향 전략이 있습니다.
원가 효율성 전략의 운영 목표는 생산성을 맥스마이즈 하는 것이고, 개별화 전략은 서비스를 개별화하고 고객 지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서비스 품질 전략에 있어서 기술적인 품질은 서비스 결과질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기능적인 품질은 서비스의 과정질, 프로세스의 퀄리티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효율성 전략의 설비 입지는 고객 접촉 부분은 고객 가까운 곳에 입지화시키고 고객 지원 부분은 저렴한 곳에 입지화시키는 것이 원가 효율성 전략입니다. 개별화 전략은 고급 이미지 지역에다가 입지시키는 것이고, 서비스 품질 전략의 고객 접촉 부분은 고급 이미지 지역에 입지하고 고객 지원 부분은 저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겁니다. 기능적인 품질 똑같습니다. 설비 배치는 운영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별화 전략은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서비스 품질 전략은 고객 접촉 부분에서 고객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가 효율성 전략의 직무 설계, 잡 디자인, 직무 설계는 고객 접촉 부분을 최소화하는 거죠. 고객 지원 부분은 최대화하고, 또 절차는 표준화하고, 분업과 전문화, 순환 근무제, 전산화, 자동화, 업무 일괄 처리, 셀프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개별화 전략은 직무 설계가 고객 접촉 부분을 강화하고 고객 지원 부분은 표준화하고 분업과 전문화, 전산화, 자동화합니다. 서비스 품질 전략에서 기술적인 품질에 강조하는 전략의 직무 설계는 고객 접촉 부분은 최소화하고 고객 지원 부분은 최대화하고 절차를 표준화하고 분업과 전문화, 순환 근무제, 전산화, 자동화, 업무 일괄 처리, 요소 구매를 강조합니다. 기능적인 품질과 관련해서는 고객 접촉 부분은 강화하고 고객 지원 부분은 표준화하고 분업과 전문화, 전산화, 자동화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